안녕하세요. TBQ 수학 Q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화요일이죠. 화요일 11시에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적성고사 기출문제를 수학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조금 달라진 게 페이스북을 개설을 해봤어요. 네, 구독자 수보다 이제 채널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보다. 그래서 일단은 이 영상을 찍는데 목적이 있고, 그리고 또 분명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몇 명이라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하고 진화하겠습니다. 지금 뭐 화면 조금 조절하느냐고 오늘도 시간이 조금 지체됐는데, 그래도 오늘 어제보단 나은 것 같아요. 예, 다른 분들,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해주시는 걸 보니까 어제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다. 그리고 채팅창에 가리지 않게, 그리고 아프리카나 뭐 그런 로고에 문제 가리지 않게 여러 가지로 신경을 또 쓰긴 썼습니다. 계속해서 발전하는 TBQ 수학 Q원장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을지대학교 거고요. 을지대학교가 2018학년도에 을지대학교 2018학년도 기출 적성고사인데 A형, B형, 즉 1세트, 2세트 나눠서 시험을 봤었어요. 그러다가 지난번에 이제 1세트는 해설을 했고, 이제 2세트니까 혹시 문제 출력해서 해설 보시는 분들은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세트 문제예요. B형 혹은 2세트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1번 총 을지대는 20문제입니다. 21번부터 40번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영어까지 있는 학교다 보니까 시간이 아무래도 역시 압박이 굉장하겠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빨리 풀어가는, 늦어도 적어도 한 문제당 평균적으로 1분 이내로 수학을 풀어야지 합격이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을지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간호학과가 좀 유명하죠. 간호학과가 유명하고 여러 가지로 의료보건 계열에 좀 지망하는 학생들은 을지대학교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을지대학교 영어까지 보는 학교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률은 조금 낮아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소신 있게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줌이요. 줌은, 일단, 오늘은 페이스북까지, 지금 굉장하죠? 실시간 시청자보다 페이스북이, 이 채널 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이고, 뭐, 벌써 시작하기도 전에 별풍선을 하나를 쏴주시는데, 오빠 감사해요. 근데 굳이 안 쏴주셔도 돼요. 쏴주려면 1000개 쏴줘요, 1000개. 한 개가 뭡니까, 사수 오빠. 예, 장난이고요. 자,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고1 과정이고 역시 세모 문제예요. 세모 문제. A, B, C에 관한 관계식이 두 개 주어졌을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을 구하라. 자, 이건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문제죠. 자, 일단 A 플러스 B 플러스 C 항이 3개짜리 전체 제곱을 완벽히 계산하고 있느냐라는 문제가 1번으로 나왔죠. 첫 번째 거 제곱, 두 번째 거 제곱, 세 번째 거 제곱에다가 플러스 2배의 교차. 요거 괜찮죠? 이 공식만 알고 있다라면 충분히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대입을 한번 해보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9라고 했으니까 좌변은 81이 되겠다. 자, 우변은 우리가 구하는 값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다. 그리고 교차의 합은 8이라고 했으니까 8이 16이다.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놈은 16이 왼쪽으로 넘어가면 되겠지? 81에서 16을 빼면 65가 된다. 정답은 3번이다.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시간 싸움이죠. 자, 다음 문제 22번 문제 가보도록 하자. 이게 조금 문제가 이것도 잘릴 것 같기는 한데 뭐 번호니까 괜찮겠지? 보이지 얘들아? 보이지? 자, 2차 방정식이 나왔고 두 근이 나왔어. 두 근이 나왔으면 당연히 근과 계수의 관계 문제잖아. 전형적인 문제지.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2A이다. 그리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 해서 8A 마이너스 16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 이건 뭐 중학교 거지, 그지?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중학교 공식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괜찮겠죠? 뭐 중학교 때 다들 공부했던 부분일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나 얘들아, 알파 마이너스 베타나 베타 마이너스 알파나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똑같아. 아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쓸게. 똑같습니다. 두 개는 결과가 아예 똑같아요. 자,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2A니까 여기다 2A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얼마가 되니? 2A를 전체 제곱하니까 4A 제곱이 된다. 자, 그리고 알파 베타에다가 8A-16 집어넣자. 8A-16을 알파 베타에다가 집어넣어서 전개하면 마이너스 4, 8에 32, A 플러스 64 이렇게 되는 거겠지.
괜찮겠지? 그런데 얘가 뭐래? 얘가 1보다 작다. 이렇게 1, 이거 1이야. 1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시면 좌변으로 넘기면 4a 제곱 마이너스 32a 넘어가서 플러스 63은 0보다 작은 거. 이 2차 부등식 문제로 바뀌었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2, 그 다음에 9, 7, 63, 7, 9, 63 이렇게 18하고 14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네. 따라서 근이 하나는 2분의 7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2분의 9다. 이렇게 해주고 모아지는 거니까 이 사이에 있는 값이 답이 되는 거겠지? 얘는 3.5네, 얘는 4.5네. 따라서 가운데 있는 거는 4.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문제. 절대값이 2개 포함되어 있는 문제인데 이거 두 가지로 풀이를 해줄게 얘들아. 일단은 정석적인 방법은 뭐냐면 구간, 절대값이 2개가 있으니까 구간이 몇 개로 나눠져? 3개로 나눠지지? 각각에 대한 구간을 구해주는 게 정석적인 방법이다. 첫 번째. 자, 먼저 x가 구간 어떻게 나눠줘야 돼? x가 얘가 0으로 되는 값 0이고 얘가 0으로 되는 값 5. 따라서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 구간은 x가 0보다 작은 쪽 맞지? 그 다음 두 번째 구간은 x가 0보다 크고 5보다 작은 쪽 맞지? 그리고 세 번째 구간은 x가 5보다 큰 쪽. 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등호를 붙여주는데 등호는 어디다 붙여주기로 약속한다? 벌어지는 쪽, x에 벌어지는 쪽으로 붙여주기로 약속할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붙여주기로 약속을 하는 거야. 자, 그럼 이 상태에서 x에다가 0보다 작은 거 아무거나 대입해봐. 마이너스 1 대입해봐. 그럼 얘는 음수, 이 안에 있는 것도 음수네. 따라서 절대값 벗겨주면 둘 다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요렇게 괜찮겠지? 자, 그래서 얘를 좀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x가 되고 그 다음에 5가 넘어가서 4.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무조건 답이 되는 게 아니라고 했지. 얘랑 구해준 얘랑 두 개가 AND로 만나야 돼. 수학에서 AND로 만난다는 얘기는 두 개가 교집합으로 만족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지. 네, 부엉이님하고 항상 한풀랑님 안녕하십니까. 자, 그래서 0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따라서 여기 첫 번째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다가 답이 돼야 되는 거야. 괜찮겠지? 자, 그리고 두 번째 구간에서 한번 살펴보자. 자, 두 번째 구간에서는 0과 5 사이에 있는 값 아무거나 대입해봐. 그럼 여기 앞에 있는 건 플러스, 뒤에 있는 건 마이너스. 따라서 앞에 있는 건 그대로 나와. 뒤에 있는 건 마이너스 붙어서 나와. 자, 이렇게 가야 돼. 그러면서 지워지네. 그럼 할 게 없으니까 넘어가잖아? 그러면서 틀리는 거야. 왜? 봐봐. 남은 거 써봐, 남은 거. 5가 9보다 작거나 같다. 맞는 말이잖아. 따라서 답이 뭐야? 모든 실수가 되는 거라고. 조심해야 돼. 이거 항상 놓치는 사람들 있습니다. 모든 실수가 답이야. 두 번째 구간은. 단, 그 모든 실수하고 마찬가지로 얘하고 두 개 AND로 충족시켜주는 부분이 답이지. 따라서 답은 0부터 시작해서 5보다 작은 이 사이, 얘가 답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 구간 5보다 큰 거 아무거나 대입해봐. 그럼 얘도 플러스, 얘도 플러스다. 따라서 x 플러스 x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올 테고, 그럼 2x가 14가 될 거고 x는 7보다 작거나 같다. 마찬가지로 얘도 이 부분이랑 AND로 취해주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얘는 7보다 작거나 같고, 그리고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됐죠? 따라서 1번도 답이 되고 2번도 답이 되고 3번도 답이 되는 거야. 따라서 얘네들은 마지막에 이제 5로 만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최종적으로 답을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색칠된 겁니다. 그 다음에 7까지 전부 다 색칠이 되는 거네. 0 메꿔지고 5 메꿔지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2부터 7까지가 답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3개에다가 1부터 7까지 7개니까 총 정수의 개수는 10개다. 이렇게 풀이를 해주는 게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야. 맞지?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고1 이었다면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겠지. 그지? 근데 적성고사잖아, 얘들아. 적성고사는 이거 풀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싸움보다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푸느냐 그 싸움이잖아. 그래서 다른 방식을 좀 소개시켜 줄게.
그래프를 이용을 하는 거야, 그냥. 자, 그래프를 이용을 하는데, 이 부등식 기본 그래프, 이 부등식이 두 개 있어서, 이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된다.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순식간에 갈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지? 그럼 여기가 지금, 다시 한번 그러면 해볼게. 자, 여기가 지금 0이야, 0. 그 다음 여기가 5야. 0보다, 5야, 5. 자, 0보다 왼쪽에서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 둘 다 마이너스 해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5에다가 마이너스 9 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 얘는 이번에는 9까지 넘어와 버려 그냥. 그 다음에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찾아주면 되는 거야. 자, 따라서 0,4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다. 여기는 마이너스 4야. 0, 마이너스 4 따라서 x축이 노란색으로 해줄까? x축 y축을 노란색으로 해줄게. 얘가 x축이고 그지? 얘가 y축이고 이렇게 지금 현재 이 상태가 되는 거야. 맞지? 자, 그 상태고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 0부터 5 사이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x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 그 다음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날라가서 얼마가 나와? 요 그래프가 마이너스 4가 나오지. 따라서 y는 마이너스 4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 이렇게 되겠지. 사실은 뭐 많이 해본 사람들은 그냥 바로 찍 그지? 그 다음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저거 마이너스 붙여줘서 뭐 아까 저기 그냥 플러스 붙여줘서 x 플러스 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따라서 2x 마이너스 14가 나와. 여기다 5 대입하면은 5일 때 값이 마이너스 4 이거 딱 메꿔지는 거 맞지?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괜찮겠지? 그럼 우리 요 값이 중요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찾을 거니까 요 값이 얼마냐면 7이었네. 근데 아까 요 값도 구해놓을 걸 그랬구나. 요 값은 얼마였어 아까? 요거였나? 요거에서 얼마야? 그러면은 이게 아니었나? 어떤 거였지? 마이너스 x 플러스 5 마이너스 9였으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맞네 요거지? 결국엔 마이너스 2 요 값은 마이너스 2다. 끝났지. 이렇게 해놓고 0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답이 되는 거야. 따라서 얘네들이 답이 된다는 얘기지. 여기가 답이 되는 거야.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2부터 7까지다. 이게 조금은 수월하게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해. 아까 방법보다는. 어찌됐든 정답은 정수는 10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채팅 보이긴 해요. 앞에 카메라 갖다 놔서. 그런데 이게 너무나 느리네. 지금 유튜브를 전체 화면으로 띄워놨는데 반응이 너무 느리네요. 진짜 한 20초 차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 소통은 안 되겠네. 어쨌든 질문 있는 학생들은 질문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자, 24번 문제 볼게. 자, 두 점이 주어져 있는데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일단 구해놓고 시작해야지 뭐. 자, 기울기 얼마냐면 x 증가량 4 y 증가량 3 괜찮지? x 증가량 4 y 증가량 3 따라서 4분의 3이 기울기야 그지? 자, 그럼 요 점 갖다 놓고 y에서 y 빼주고 그 다음에 x에서 x 빼주고 이렇게 얘 정리해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얘를 일반형으로 정리해줄게. 양변을 4를 더 곱해봐. 그럼 4y 플러스 4는 3x 플러스 3이다. 따라서 이제 오른쪽으로 더 넘어올게. 그럼 3x 그리고 마이너스 4y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1인가? 요렇게. 이 직선이네. 괜찮겠죠? 자, 이 직선인데 이 직선이 원과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어. 자, 일단 요 원도 표준형으로 좀 정리를 해줘 볼게. 이거 괜찮지? 완전 제곱식 이용하는 거. 따라서 x-1의 제곱 플러스 y-4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6 해주고 원래 있던 거 우변으로 넘기자. 그럼 a제곱 플러스 4a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13이 있었으니까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니까 넘어가서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겠네. 따라서 한편 얘는 a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a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또 왜 이러냐. 자, 됐죠? 자, 그래서 일단 이 직선하고 이 원하고 두 점에서 만난대. 서로 다른 두 점. 그럼 방법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야. 그러니까 이 직선하고 얘를 y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얘를 대입해. 그 다음 2차 방정식으로 만드는 거야. x에 대한.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써주면 정답이겠죠. 그런데 좀 귀찮아. 그치? 복잡해. 그 방법보다 이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아. 원이 있잖아. 직선이 있어. 두 점에서 만나야 돼. 그러면 원점하고 원의 중심하고 원점이 아니라 원의 중심하고 이 직선하고의 거리를 구해. 그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으면 되겠지. 원장님은 이게 더 편할 것 같은데 그지? 자, 그래서 일반형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
지금부터 이놈이랑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인 1,4랑 거리를 구할 거야. 점과 직선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써보자. 그럼 루트 a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러면 25겠네요. 분의 절대값 ax1 해주면은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 그 다음 플러스 c니까 마이너스 뭐 요렇게 되겠지. 지금부터 그즉 이게 뭐냐면은 5분의 얼마야? 계산해 놓자. 5분의 마이너스 3에다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13 얼마니 이거? 잠깐 맞나 이거? 3에다가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3에다가 마이너스 14죠. 그러니까 5분의 14가 되는 거야 얘들아. 뭐가? 이 길이가 5분의 14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겠지? 자 그랬을 때 얘가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반지름이 더 길어야 되잖아. 생각해봐 그지? 그러니까 5분의 반지름이 얼마인데 반지름 요거지. 요거의 절대값 취해줘서 절대값 a 플러스 2 요거지. 요게 반지름이야. 요게 반지름 제곱짜리니까 얘가 더 크면 돼. 뭐보다? 5분의 14보다 이렇게 괜찮겠죠? 따라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만족시키는 근데 a의 값 중에서 자연수 고르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자연수 집어넣어 보면 되겠지. 얘가 얼마야? 얘가 2점 얼마잖아. 2점 얼마 2점 얼마니까 얘가 3이 되면 되는 거겠네 그지? 3이 되면 처음으로 큰 거니까 그지? 따라서 얘가 3이 되기 위한 자연수 a는 1이다 이렇게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문제죠. 여기서 또 이거 양변 제곱한 다음에 또 이렇게 계산하면 시간 오래 걸려. 자연수라 그랬잖아. 자연수 대입해 보면 되잖아. 괜찮겠죠? 자 다음 문제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집합 문제예요. 역시 고1 과정으로 넘어간 문제죠. 자 집합 문제인데 전체 집합 1, 2, 3, 4, 5에 대하여 1, 2, 3, 2라는 집합이 있는데 그 집합하고 교집합을 했더니 A라는 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래. 그걸 만족시키는 부분집합 A의 개수를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A는 1, 2, 3 중에 적어도 하나는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맞지? 그런데 얘네들을 그러면 1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치? 그 다음에 2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3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 거기에다가 1, 2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1, 3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2, 3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1, 2, 3 모두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이 7가지 경우를 각각 다 구한 다음에 더해줘도 답이 돼. 그치? 그런데 그거보다 여사건을 생각하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얘들아? 그치? 결국 교집합 1, 2, 3이랑 교집합을 했을 때 공집합이 나오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걔를 전체 계수에서 빼주면 훨씬 수월하겠지. 그치? 자, 그래서 1, 2, 3을 포함하고 있는 1, 2, 3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부분집합을 구하는 거야. 그런데 그 전에 일단 전체 부분집합 개수는 2의 5승이니까 32개지? 괜찮죠? 그리고 1, 2, 3을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거. 걔네들은 1, 2, 3 지어준 다음에 2개니까 2의 2승에서 4개죠? 이거 2초 만에 풀고 넘어갔어야 돼. 보면서. 괜찮을까? 이렇게 28개다. 이런 문제에서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26번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도록이야.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도록. 그러면은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에 반대가 되겠네. 괜찮겠니? 그럼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 분명히 이 그래프 그려보잖아? 절대값이 하나 있기 때문에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지겠지. 그 다음에 안에 0으로 만족시켜주는 이 경계선이 x가 2야. 따라서 2보다 왼쪽에서는 얘가 조심해야 돼. 2보다 작은 값 아무거나 대입해봐. x에다가. 뭐 1 대입해봐. 그럼 양수야? 무조건 왼쪽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게 음수일 때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x가 2보다 작다라면 여기다 1 대입했을 때 양수 나오네. 따라서 이때는 y는, 이 왼쪽에서는 y는 6 마이너스 3x 그대로 나와요.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겠지. 정리 좀 할게. y는 그럼 얘하고 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가 기울기고 그리고 플러스 2다라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x가 2보다 큰 놈 대입해봐. 그럼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음수가 나온다고.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서 절대값 벗겨줄 때 마이너스 붙여야 돼. 따라서 마이너스 6 플러스 3x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4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따라서 y는 자 얘랑 계산하면 3 마이너스 k가 기울기가 되고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괜찮죠? 자 그래서 x가 2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그래프 오른쪽 그래프 그린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 2보다 왼쪽에선 얘 그려줄 거야. 2보다 오른쪽에선 얘 그려줄 거고. 근데 2 대입하면은 반드시 얘네들은 같은 값을 가질 거야. 그런데 만약에 얘가 양수여봐. 기울기가. 그지? 그런데 만약에 얘가 기울기가 양수여봐. 이렇게. 그러면은 위아래 스캔에서 1대1 함수가 되네. 결국 1대1 대응이 되니까 역함수가 이 경우는 존재하는 거야. 이해되니? 따라서 기울기의 곱이 0보다 크면 답이 안 돼. 다시 한번. 기울기의 곱이 0보다 크잖아? 그러면 1대1 함수가 돼. 그럼 1대1 대응도 돼.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라고.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데 그 반대를 묻고 있잖아 지금. 맞지? 따라서 기울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 곱하기 요거 기울기 3 마이너스 k. 자, 얘가 기울기가 같으면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라고. 그런데 존재하지 않도록 했으니까 기울기가 달라야 돼.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는 곱했을 때 0보다 작아야 되는 거겠지. 괜찮겠죠? 논리 괜찮죠?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만약에 기울기가 하나라도 0이어봐. 만약에 왼쪽 게 기울기가 0이어봐. 이렇게 돼봐. 이거 때려 죽여도 역함수 존재하지 않죠. 왜? 1대1 함수가 안 돼. 여기서 잔뜩 걸리잖아. 1대1 함수가 안 됩니다. 자, 따라서 등호 들어가도 역시 답이 되는 거야. 이 문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함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경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최고차 마이너스 빼주면서 k 플러스 3이다 라고 쓸 수 있고 마이너스 끄집어내면 되겠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끄집어내. 그러면은 k 마이너스 3이 되겠지?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3부터 시작해서 3까지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괜찮죠? 따라서 정수 k의 개수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야. 따라서 0까지 포함해서 총 7개다.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괜찮겠죠? 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판사 강의를 해서 주변에서는 이제 더 좋다. 학생들도 이제 훨씬 낫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그 판사 강의 시작하고 나서 항상 오시던 분들이 안 오시네. 뭐,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7번 문제.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왼쪽 오른쪽 나눠주네, 이거, fx. 그지? 일단 합성함수 쉽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f, g1, 그 다음 마이너스 g, f1, 뭐 역함수도 아니고 단순한 그냥 함수값 구하는 문제야. 따라서 g1을 구하래. g1을 구하면 여기다가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이네. 따라서 f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리고 f1을 구하래. f1은 뭐야? 1보다 오른쪽이니까 여기다 대입해야지. 3이 되겠지?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1을 다시 여기다 대입해야 되지?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2가 되겠네. 괜찮겠죠? 그 다음에 g3은 3 대입하면 3, 3, 9에다가 7이 되겠죠. 따라서 빼주면 마이너스 5다. 요것도 뭐 거의 10초 안에 따다닥 풀고 넘어갔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시그마. 일단 K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합공식을 알고 있느냐? 라는 거죠. 바로 쓰면 이 상수 빠져나가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1부터 10까지 K 요게 남고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의 K승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거 등차 수열이긴 한데 등차 수열 합공식 뭐 굳이 쓸 필요 없잖아. K 공식 써도 되죠. 2는 그대로 있고 요거 어떻게 돼? 2분의 10 곱하기 11이다 라고 쓸 수 있고 여기는 등비수열 합공식 씁시다. 따라서 초항은 2, 공비도 2, 항의 개수는 10개. 따라서 R-1분의 A 곱하기 R의 항수 마이너스 1 등비수열 합공식 쓴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110 나오고 그리고 얘는 뭐 1이니까 전개해주면 2의 11승 2의 10승이 1024니까 2048이 되겠지. 마이너스 2 해주면 되겠다. 110 더해주면 2158에다가 2 빼주니까 2156이라는 2번이 정답입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시간 단축시켰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29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로그가 주어졌어. 일단 여기다 쓰자. 0보다 크고 로그가 1보다 작거나 같대. 자, 얘에 대해서 아래식 로그 x제곱은 2가 떨어져서 2 곱하기 로그 x로 바로 쓸게요. 자, 그리고 루트 x는 x의 2분의 1승이잖아. 그럼 2분의 1승이 앞으로 뚝 떨어져서 2분의 1 로그 x다. 그런데 얘가 정수래, 얘들아, 정수.
그러면은 얘네들은 그냥 문자라고 생각해. 즉 2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5가 되겠지. 2분의 5 곱하기 로그 x가 있는데 얘가 정수입니다 라는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거 뭐야? x 왜 빠졌어? 왜 빠졌니? 이렇게. 그럼 이 상태에서 2분의 5 모든 항에다 곱해줘봐. 양수 곱해주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뀌겠지. 따라서 0 2분의 5 로그 x 그리고 2분의 5 곱해주면 2분의 5 이렇게 되는 거겠네. 그러니까 근데 얘가 뭐라 그랬냐면 얘가 정수래매. 얘가 정수기 때문에 0과 2.5 사이의 정수야. 따라서 2분의 5 로그 x가 될 수 있는 값이 뭐가 되겠어? 0은 안 되지. 등 없으니까 1 또는 2 두 개가 되겠네. 괜찮죠? 따라서 로그 x는 뭐가 되니? 로그 x는 양변에 5분의 2 곱해줍시다. 5분의 2 곱해주면 5분의 2 또는 여기다 5분의 2 곱해주면 5분의 4 이렇게 되는 거겠지. 로그 x가 지금 로그 x에서 밑이 10이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 따라서 세 덩어리 돌려주면 x는 어떻게 돼? 10의 5분의 2승 그 다음에 또는 10의 5분의 4승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런데 모든 x의 값에 곱을 구하래. 두 개 곱해주래. 또 그럼 지수끼리 더해주면 되겠네. 따라서 x의 곱은 10의 5의 2하고 5의 4하고 더해주면 5분의 6승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k를. 그런데 그걸 다시 k에 5승 해주래. 그럼 10에 6승 되겠지? 거기다 또 상용로그 취해주래. 정답은 6이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괜찮겠죠? 적성고사가 이제 10월 11일 날 처음 시작해요. 서경대. 그래서 그 전까지 조금 9월달 동안에는 여러 학교, 11개 대학교 다 돌아가면서 최대한 찍어 놓을 거고 10월 첫째 주부터는 서경대 거에 집중을 할 거예요. 그때는 조금 뭐 검색이 돼서 찾는 학생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어쨌든 뭐 학생들이 적든 많든 상관없이 그래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저도 힘이 나니까 10월 11일 서경대가 첫 시험입니다. 적성고사는. 그 뒤로 이제 거의 이제 계속 11개 대학교가 1주 혹은 2주 간격으로 격주로 올해 말까지 마지막 가천대랑 한신대 거기까지 계속 보겠습니다. 12월 중순까지 볼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30번 문제. 자, 이거 급수예요.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무한수열은 여기다 이과 문제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 되게 미침풀이 방법이 있긴 한데 이 문제도 이과 부분으로 넘어갔습니다. 따라서 수능 강의에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적성고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수학 나형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안 푸셔도 됩니다. 과감히 스킵. 마찬가지죠. 수열의 극한이지. 이 수열의 극한도 이과로 넘어갔어. 처음이야, 처음. 역사상 처음. 그래서 이제 문과생들은 수열의 극한을 몰라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과 부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과감히 스킵. 자, 32번 보니까 요건 신나죠, 이제. 자, 각 잡고 딱 보자마자 우리 이 TVQ 수학 Q원장 이 채널 수업 듣는 학생들은 이 문제 챙겨야 돼. 우리 날아갈 수 있잖아. 뭐로? 미침풀이 방법으로. 자, 수렴하는 값을 가진데 얘가 수렴하는 값을 갖는데 분모가 0이야? 그럼 분자도 0이어야 되고 F형은 0. 그 다음에 미침풀이 방법. 미분, 대입. 얘 미분한 다음에 대입. 바로 쓰면 F 프라임 0. 그게 답인데 그게 2다. 뒤에 것도 0분의 0걸 먼저 쓰면 G1은 0이다. 그 다음 미침풀이 방법. 미분 해주면 G 프라임 1은 3이다. 끝났어. 이거 볼 필요도 없어. 볼 필요도 없다고. 물론 도함수정이 이용해서 프라임 구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여기서 더 강력하게 나타나지. 이거 도함수 정리로 정리하고 있어봐. 최소 뭐 1분 이상 걸릴 거야. 맞잖아. 그냥 이거 우리 방법대로 미침풀이 방법. 분모 미분 1이지. 분자 미분하자. 합성함수 미분법 쫄지 마. 그냥 그대로 쓰면 돼. 프라임 거기다 안에다 성미분만 해주면 돼. 곱해주면 돼. 근데 어차피 성미분 해주면 1이니까 1은 곱 하나만 하니까 넘어가도 되고 뒤에 것도 쫄지 마. 합성함수 프라임 2-x 그대로 써주면 돼. 단 조심해야 되는 게 성미분을 해야 된다라고 했지. 이 안에 있는 거 성미분하면 x 앞에 마이너스 있잖아. 마이너스 1이지? 그거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거기에다가 이제 1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f 프라임 0.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그 다음에 g 프라임 여기다 1 대입하고 있습니다. 1 대입하는 거니까 1이지? g 프라임 1 이렇게 쓸 수 있겠지. f 프라임 0은 2라 그랬고 g 프라임 1은 3. 정답은 마이너스 1이다. 진짜 빨리 푸는 거야. 박수 나와야 되는 풀이 방법입니다. 적성고사에서만큼은. 물론 수능도 이거 한 두세 문제는 이렇게 나와.
그치? 적성 문제는 많으면 3문제, 4문제까지 나옵니다. 미친풀이 방법으로. 반드시 챙겨주도록 하세요. 자, 32번 문제. 7점이요. 예, 7점짜리 있어요. 5점, 6점, 7점이 있는데, 을지대가 유일하게, 학생인 것 같은데, 김영현 학생인 것 같아요. 예, 을지대가 유일하게 문제간 배점 차이를 주는 학교예요. 11개 대학교 중에. 그래서 7점짜리, 4점짜리, 5점짜리, 여기 보이는구나. 요거 보고 말씀하시는 걸 수도 있겠네. 그래서, 7점짜리, 6점짜리, 5점짜리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배점대로 자기가 전략을 짜서 접근하는 방법도 괜찮아요. 그런데, 7점짜리라고 해서 풀지 않고 그러는 건 아니야. 거의 다 나는 수학에서는 만점 맞는다 라는 마인드로 해야지 의료보건 계열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3번 문제. 올해 잠깐만. 올해가 을지대가 단답형, 지금 헷갈리네요. 예, 그 다음 시간에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을지대가 아마 단답형으로 문제가 출제되는 학교가 을지대였나? 제가 포스팅을 해놓고 지금 헷갈립니다. 그래서 14점짜리가 있어요. 예, 을지대가. 그러니까 을지대가 올해부터 좀 유형이 바뀌어가지고 단답형이 있어요. 단답형이 있어서 배점이 14점짜리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김영현 학생. 이게 지금 요것만 보고 말씀드렸는데 을지대는 단답형이 생기면서 14점짜리도 생겼습니다. 단답형이에요, 대신. 네. 자, 33번 문제 볼게요. 3차 방정식인데, 자, 이 경우는 어떻게 해주면 돼? 우리 이 그래프 그리면 돼. 그런데 문제가 있지. 왜 못 그려? K 때문에 못 그리잖아. 그치? 귀찮은 놈 넘겨버려. 즉,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12는 K. 그래서 Y는 얘 그려준 다음에 두 개의 교점의 개수 구해주면 되겠지. 맞잖아. 이거 먼저 Y는 얘 그려주고 Y는 얘는 상수함수겠네. 괜찮지, 논리? 따라서 이 그래프는 개형이 어떻게 돼? 마지막 순간에 이러한 그래프 개형이 될 거야. 따라서 얘 미분해주면 3x 제곱 마이너스 12x가 될 거고, 는 0 구해주면 3x로 묶어줘서 x 마이너스 4. 따라서 여기가 0이다, 여기가 4다 라고 할 수 있겠네. 따라서 0 대입하면 여기는 12다, 여기는 4 대입하면은 64에다가 44, 16, 96에다가 또 12죠. 마이너스 32에다가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는 거겠다. 됐죠?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좀 그래프를 그려봐야지. 이제 x축, y축이 있는데 0,12에서 극대값을 갖고 4, 마이너스 20에서 극소값을 갖는 이러한 식의 3차 함수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여기가 12였고 여기는 마이너스 20이었어, 높이가. 그 다음에 이제 원장님 손으로 y는 k 그릴 거야. y는 k가 뭐야? 상수함수잖아, 이거지. 원장님 손이 y는 k. 자, 그럼 교점 몇 개야? 지금 이 상태면은 마이너스 20보다 작다라면은 얘는 교점이 하나죠. 만약에 마이너스 20이라면은 교점이 두 개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에서 12 사이면 교점이 3개가 되겠죠. 그 다음 12면은 2개고 12보다 크면 1개고. 괜찮겠죠? 문제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해라 라고 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20보다는 커야 되고 k가 같으면 안 돼. 같으면 2개야.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12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19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11까지 정수의 개수가 답이 되겠네요. 괜찮겠죠? 1부터 11까지 양수는 11개,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9까지 음수는 19개, 그 다음 0 하나 있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총 20개에다가 31개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수능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이러한 그래프 문제였습니다. 네, 그 큐스터디 학원 블로그에 제가 포스팅을 해놨는데, 이 11개다 보니까 사실 지금 수업하다가 헷갈린 게 아니라 까먹었었는데, 을지대 맞아요. 김영현 학생이 말한 듯이 올해부터 단답형이 생겼습니다. 단답형이 생겼기 때문에,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거예요. 그 단답형 배점이 14점, 막 14점짜리도 있고 그래. 그래서 정확한 거는 큐스터디 블로그에 확인하고, 원장님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 문제. 봐봐, 미친풀이 방법 끝났잖아. 이거 미친풀이 방법 아니면 한 세월 걸린다고. 바로 가볼까? 미친풀이 방법 보자. 원장님이 푼다고 해봐. 생각해봐. 분모 미분 1, 분자 미분. 그래, 분자 미분 하면서 1 대입할 거야. 오케이, 앞에 거 미분하고 1 대입, 뒤에 건 그대로 해. 1 대입. 고배 미분법이니까 앞에 거는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그 다음 얘는 상수니까 날라가. 끝. 얘가 답이야. 얘가 답이야. 그러면 F'Il은 1이랬어. F'Il은 2이랬어.
G1은 대입하니까 1이야. 그 다음 F1은 얼마냐면 1이래. 그럼 G'1은 2x에다 1 대입하니까 2. 따라서 2 더하기 2니까 정답은 4. 1번. 하고 넘어가야 돼. 봐봐. 10초도 안 걸리잖아. 진짜. 10초 걸렸나? 한 20초도 안 걸리잖아. 괜찮겠지? 이 미침풀이 방법으로 가셔야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35번 문제. 7점짜리죠. 가장 배점 높은 문제로 나왔던 거예요. 이 당시에. 자,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 2차 함수지. 그 2차 함수하고 이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 자, 봐봐. x축, y축. 자, 그랬을 때 2차 함수인데 꼭지점이 0,3으로 나왔네. 꼭지점이 0,3으로 나왔다. 여기 0,3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오버해서 그릴게. 이렇게. 피카소. 그림 잘 그리지? 됐지? 이 상태가 된다. 그 상태에서 a,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3이라는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그릴 거야. 그런데 여기는 대충 얼마냐면 여기 1보단 작은 값이지. 왜냐면 여기가 x에다 1 집어넣으면 1,1, 여기가 1,1이잖아. 따라서 여긴 1보다 큰 놈이라고. 따라서 여기가 한 이 정도, 1 정도 될 거야. 그런데 a는 0과 1 사이래. 따라서 여기지, 여기. 이 정도에 있겠지. 이 정도에 있고, 이 점을 지나는 이 점이 뭐였냐면 a,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3. 근데 이거 빨간색으로 보이니? 원장님이 색약이어가지고 흰색으로 보이는데 흰색이랑 구분이 거의 안 되는데 어쨌든 자, 그래서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그릴 거라고. 이렇게 됐니? 노란색하고 빨간색하고 둘러싸인 도형인데 x는 0, x는 1. 이것까지 둘러싸인 도형이니까 어딜 말하는 거냐면 여기, 그다음 여기. 괜찮을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라는 게 문제야. 그치? 그런데 이거 부분 첫 번째 여기 구간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은 위에서 아래 빼줄 거잖아. 따라서 0부터 a까지 위에서 아래 빼줄 거니까 1차식에서 2차식 빼줄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요 구간은 a부터 1까지 위에서 아래 빼줄 건데 또 역시 마찬가지로 직선이 위에 있지. 그치?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이 식이 똑같다는 얘기야. 정리해 줄게. 인테그럴 0부터 여기가 a였지. 그래프 너무 작지? 마음에 안 드는데? 좀 크게 그려줄까? 좀 크게. 그러니까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냐면 이렇게 이차함수가 있었어. 그랬을 때 이렇게 직선이 있어. 그랬을 때 이렇게 잘라주고 이렇게 잘라주고 여기가 a야. a 여기 0이고 여기가 1이고 요 넓이 그 다음 요 넓이 아까보다 좀 낫나? 요거 구하라는 얘기야. 괜찮겠지? 자, 그래서 인테그럴 첫 번째 구간은 0부터 a까지 위에서 아래 빼줄 거야. 우리 직선을 그냥 내 맘대로 gx라고 그러고 그 다음 곡선을 내 맘대로 fx라고 할게. 그러면은 gx 마이너스 fx다 라고 쓸 수 있겠지. 더하기 인테그럴 그 다음에 a부터 1까지지. a부터 1까지 얘는 또 위에서 아래 빼줄 거거든. 그런데 위에서 아래 빼줄 거니까 역시 gx 마이너스 fx가 된단 말이지. 이 안에 있는 게 같다라는 게 중요하지. gx 마이너스 fx, gx 마이너스 fx. 그리고 0부터 a까지, a부터 1까지잖아. 그럼 얘네들은 한꺼번에 쓸 수 있겠지, 이제. 구하는 답은 한꺼번에 인테그럴 0부터 a 튕겨주고 1까지 한꺼번에 해주면 되잖아. 안에 있는 게 똑같고 더하기로 연결돼 있으니까. 맞지? 1차식은 뭐였냐면은 1차식은 뭐였어 아까? 우리 접선의 방정식을 안 구했네요. 에이 참.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a,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빨리 구해버리지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원래 함수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4x 여기다 a 대입해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4a가 된다. 괜찮지? 따라서 y 플러스 2a 제곱 마이너스 3은 기울기 마이너스 4a에다가 x 마이너스 a 요렇게까지. 괜찮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y는 전개하면 마이너스 4ax 그 다음 플러스 4a제곱 마이너스 2a제곱해서 플러스 2a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 요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직선이야. 1차 함수.
자, 그랬을 때 우리 아까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1차식에서 2차식을 빼준다고 했지. 이렇게 얘가 답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거 적분하자. 적분하면 마이너스 2ax제곱 그 다음 플러스 2a 제곱이죠. 그냥 2a 제곱이 얘랑 지워지고 2a 제곱 적분해주면 2a 제곱 x 그 다음에 3분의 2 x 세제곱이다. 여기에다가 1, 0 대입해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 나온다 라고 할 수 있겠지. 1 대입, 우리가 구하는 넓이 s는 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a 1 대입하면 플러스 2a 제곱 그 다음 1 대입하면 플러스 3분의 2다 라고 할 수 있겠네. 따라서 요거 뭐야? 2차 함선의 아래로 불러 꼭지점이 답이 되는 거겠지. 괜찮겠지? 따라서 그때의 a니까 꼭지점의 x좌표하고 최소값은 꼭지점의 y좌표 말하는 거지. 그 두 개를 더해줘라 라는 게 문제가 됐습니다. 난이도가 가장 어려웠던 문제였어. 난이도가 어렵긴 한데 사실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리는 문제였죠. 자,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적성 준비 안 하고 정시 준비하던 학생인데 적성은 전체적으로 수학 문제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나요? 지금 제가 매일 11시에 그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 기출문제들을 한 3번씩 했나? 11개. 지금 한 30번 이상 찍은 것 같아요. 그거를 학생이 한번 봐봐. 보면은 문제가 좀 괜찮다 싶을 거야. 고려대 같은 경우가 표방하는 거는 정시의 80% 이상으로 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학교들도 정시에 표방하는 거는 정시의 60에서 70% 수준으로 낸다. 정시 수학 나형에 그 정도로 낸다고 얘기는 하는데 쉬운 학교들은 거의 뭐 60% 70% 난이도는 절대 아니지. 더 낮아. 훨씬 낮지. 그래서 고려대 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평택대 거 한번 봐봐. 그러면 그게 가장 높은 학교, 가장 낮은 학교. 난이도 말하는 거야. 학교 서열 아니고. 고려대 세종 캠퍼스입니다. 고려대 세종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또 난이도가 높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평택대학교가 난이도가 가장 낮아. 원장님이 볼 때. 그 두 개를 한 번씩 뭐 문제만 슬쩍 보면은 수능 준비했던 친구면은 1시간도 안 걸리잖아. 둘 다 보는데. 모의고사. 그치? 학교 기출문제들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걔네들을 한 번씩 풀어보면은 어느 정도 감이 나올 거야. 그리고 보통 정시 준비하던 학생이 이제 이 적성으로 오면은 괜찮아요. 사실. 괜찮고, 특히 이제 내신이 보통 5등급 이 정도도 전혀 문제없이 합격을 하니까 그런 적성이 좋다라고 할 수 있고, 인서울의 마지막이죠. 그렇다고 사실 좋은 대학교는 없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수능 강좌에서도 항상 이런 얘기는 하지만 솔직히 적성고사로 좋은 대학교 가는 건 없어. 왜냐면 좋은 학교들은 적성고사를 안 봐. 가장 좋은 게 이제 인서울의 마지막 한성대, 그리고 서경대, 그리고 삼육대 이 정도. 그 정도가 인서울이고, 나머지는 이제 어디냐, 안양에 있는 성결대. 그래도 이제 수도권이라도 가고 싶은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요새 이제 성남에 있죠. 그 메디컬 캠퍼스는 인천에 있고, 가천대. 굉장히 떴죠. 가천대는. 이 정도 학교가 거의 메이저고, 그리고 또 특히 의료보건 쪽으로 가고 싶은 친구들이 있죠. 간호학과라든지 아니면 뭐 물리치료학과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고 싶은데 내신 점수가 안 나온다. 그리고 수능은 너무 힘들다. 그런 친구들이 적성을 이용해서 매년 뭐 100명 이상씩 한의학과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어떠한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지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지금 김여견 학생이 전체적으로 오늘도 원장님이 고3 학생들 한 컨설팅만 지금 한 7명, 8명 정도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컨설팅을 많이는 못하고 있어. 오늘 최선을 다해서 7명 정도는 했어. 근데 만약에 영현이 학생이 궁금하다, 나의 지금 현재 상황, 그리고 좀 간단한 컨설팅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댓글을 남기든지 아니면 문자로 남겨. 저 여기 강의 받던 김영현 학생인데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반갑게, 뭐 전화번호도 다 오픈돼 있을 거야. 원장님 페이지에. 그렇게 하면 반갑게 받아줄 테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수업이 목적이니까 다른 친구들 위해서 계속 일단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36번 문제. 딱 보고 뭐야 이거? 확통에 있는 확률이죠. 확률에 있는 이항정리다라는 게 눈에 딱 들어와야 돼. 자, 그럼 일반항부터 만들어야 돼. 일반항 N, C, R번째 항. 얘는 앞에 거에 R승, 그리고 뒤에 거에 N-R승이다. 이렇게. 그럼 숫자는 숫자 먼저 써줄게. 숫자. 자, N, C, R. 숫자죠. 그 다음에 첫 번째 거에선 숫자가 없어. 그리고 여기서는 조심해야지.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가 있어. 따라서 마이너스 3에 N-R까지 숫자가 되는 거고, 그에 대한 문자는 X. 즉, X의 3R승. X제곱분의 1이잖아. 여기서 조심해야 돼. 마이너스 3은 이미 썼어. X제곱분의 1만 남은 거야. 걔가 X의 마이너스 2승이잖아. 따라서 X의 마이너스 2N 플러스 2R.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치?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냐면 상수항을 구하라 라고 했네. 상수항이 존재한다라는 위에 문장도 있고. 따라서 상수항이 나오기 위해서는 얘네들 정리하자. 정리 안 했네. 정리해주면 뭐야 얘? X의 5R 마이너스 2N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상수항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뭐가 돼야 돼? 얘가 0이 돼야 되겠지. 따라서 5R 마이너스 2N이 0이 되는 값을 찾아야 되는 거고, R은 0부터 이제 N까지의 자연수잖아. 따라서 5R이 2N이야. 그런 다음에 N은 자연수잖아. 양의 정수라고 나왔잖아. 그런데 최소값 구하래. 그럼 대입해보는 거야. N이 1일 때 R은 뭐가 돼야 된다고? R도 역시 정수가 돼야 돼. 1일 때 R은 안 되네, 정수. 꽝. 2일 때 안 되네. 3일 때 안 되네. 4일 때 안 되고 5일 때 되겠지. 따라서 N이 5면서 그때 R은 이게 최소값이고 그때 R은 2다. 요게 바로 상수항이 되는 거겠지. 자, 그랬을 때 상수항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N에다 5, R에다 2 대입하면 돼. 어디에다? 여기 상수항에다. 됐지? 따라서 5, 2니까 5C, 2니까 10이다. 마이너스 3에 여기 5하고 2 빼주면은 3. 마이너스 270이 정답이다.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 3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이죠 이제. 37번 문제 확률인데요. 일단 농구공, 축구공, 핸드볼이 나와 있어. 공이 여러 개가 있대. 그런데 섞어서 12개를 뽑을 거야. 그런데 순서 상관없어. 그랬을 때 상자를 만들 수 있는 모든 방법의 수. 단 세 종류의 공을 적어도 한 개씩은 넣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0을 허용을 안 한다는 얘기야. 기본적으로 요게 어떤 내용인지는 준비가 돼야지. 뭐야 이거? 바로 중복조합이지. 원장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지? 중복조합은 적성에서도 무조건 나오고 수능에서도 무조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개념 자체가. 따라서 이 중복조합이다 그러면 원장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 무조건 무기명 투표로 생각해 주라고 했지. 무기명 투표로 생각하면 쉽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농구공이라는 A라고 할게. 그냥 축구공을 B라고 하고 핸드볼을 C라고 할게. 지금 A, B, C라는 후보가 있어. 후보. 이 후보한테 우리 무기명으로 12표 뽑아줄 거야. 12표. 무기명으로 12표. 그랬을 때 0을 허용한 게 중복조합이지. 다시 한번 바꿔 말하자면 중복조합에서는 0을 허용을 해.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0을 허용을 안 하잖아. 맞잖아. 에이, 0개, 12개, 이거 허용이 안 되잖아. 적어도 하나씩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들아, 하나씩 뽑아놓고 시작해. 축구공 하나, 농구공 하나, 핸드볼 하나 뽑아서, 에이, 하나씩 줬어, 뽑았어. 그럼 이제 몇 개만 뽑으면 돼? 9개 뽑으면 되지, 9개. 그런데 그 9개 뽑을 때는 0이 허용이 되는 거니까 중복조합 써도 된다는 얘기야. 괜찮을까? 중복조합에서는 앞에가 뭐야? 앞에가. 다시 한번 지금 우리 3개, A, B, C, 그 다음에 9개 뽑을 거야. 9표. 그치? A, B, C 세 후보한테 9명이 무기명 투표하는 게 바로 중복조합이고 이 문제가 바로 그 문제로 바뀐 거야. 그랬을 때 여기에서 3H9야 9H3이야? 아이, 헷갈리면 앞에를 무조건 후보라고 생각해. 서로 다른 애들이 앞에 쓰인다. 따라서 3H9가 정답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이제 따라서 3 더하기 9 해주면 12, 거기다 1 빼주면 11, C9가 11C9가 되겠죠? 9니까 2 이렇게 괜찮겠죠? 보수관계에 의해서. 따라서 11 곱하기 12 정답은 55다. 이렇게 쉽게 중복조합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중복조합은 무기명 투표로 생각을 해주는 게 가장 좋더라. 원장님의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38번 문제 볼게. 좌표 평면 위에 원점 위에 놓인 점 P를 동전 한 개를 던질 때마다 다음 규칙으로 간대. 자, 앞면이 나오면은 오른쪽,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오면은
위쪽 이렇게 1만큼 움직인대. 뒤로 빠꾸는 없어. 아래로 가는 거 없어. 즉 앞면을 성공이라고 표현할게. 성공하면은 오른쪽, 실패하면 위쪽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한 개의 동전을 6번 기회가 있는 거네. 6번 기회가 있을 때 규칙대로 전 P를 이동시킬 때 원점하고 그 P의 좌표하고의 거리가 2루트 5가 되는 걸 구하라 라는 게 문제야. 자, 그러면 일단 우리 X번 성공, H라고 할게. H, 얘 성공이라고 표현할 거야. 앞면이 X번 나오잖아? 그러면 뒷면은 실패. 얘는 몇 번 나와야 되겠니? 에이, 총 6번 한다며. 얘가 X번 나온다며. 6-X지 뭐. 그치? 그럼 X번 성공했으니까 X좌표는 오른쪽으로 1만큼씩 간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X겠지. 그 다음 Y좌표는 6-X겠지. 그치? 얘하고 0,0하고 거리 구할 거라고. 괜찮습니까? 그럼 거리 구해봐.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 여기다 루트 취해주는데 얘가 2루트 5, 1 확률을 구하라 라는 문제네. 양변 제곱해주면서 정리해줍시다. 2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2X 그 다음 플러스 36이야. 얘는 4, 5, 20이지. 20이 넘어와서 플러스 16 이렇게 되고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이렇게 되고 2, 4, 8 따라서 X는 2번 또는 4번 성공하면 원점하고의 거리가 2루트 5가 되겠네. 따라서 지금부터 우리는 6번 기회가 있어. 그랬을 때 2번 성공할 확률 구해주면 되고 4번 성공할 확률 구해주면 답이란 얘기야. 바로 독립시행이지. 독립시행 자연스럽게 6번 기회 중에 2번 성공할 거야. 그런데 성공할 확률이 2분의 1이야. 2번. 실패할 확률도 역시 2분의 1이잖아. 뒷면 나올 확률도 얘는 4번. 이렇게가 바로 6번 중에 2번 성공할 확률이야. 2번 앞면이 나올 확률이지. 마찬가지로 6, 시, 4, 4번 성공할 확률이지. 다시 말해서 4번 앞면이 나올 확률이지. 그런데 앞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잖아. 뒷면 나올 실패할 확률도 2분의 1이잖아.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계산하면은 16분의 1 나올 거야, 분모. 따라서 16분의 6시 2는 얼마야? 6, 5, 30에다가 15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6, 시, 4도 얘랑 똑같으니까 15가 되겠죠? 이렇게. 15 맞나? 잠깐만. 15가 아니지. 2의 6승이잖아. 죄송합니다. 2의 2승, 2의 4승, 2의 6승, 64죠, 분모가. 64분의 15죠? 마찬가지로 64죠, 얘. 64분의 15죠? 따라서 64분의 30이다. 약분해서 32분의 5다.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뭐 좀 비교적 간단하게 나왔죠. 이 정도 수준이면 된다라고 볼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9번 문제. 1, 2, 3, 4, 5가 적혀있는 카드가, 자, 이 문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 그런데 원장님만 들어봐봐, 이거. 일단 문제 제기를 한다면, 이의 제기를 하면 얼마든지 이의 제기가 되는 부분이 있긴 있어. 1, 2, 3, 4, 5 카드가 3장씩 있어. 그런데 이 총 15장이 있을 거 아니야. 1, 1, 1, 2, 2, 2, 5, 5, 5. 이렇게 3장씩 총 15장이야, 15장. 이 15장 중에서 3장을 동시에 뽑을 거란 말이야. 그치? 3장을 동시에 뽑을 건데, 그 3장의 카드의 합을 구할 거야. 그랬을 때, 합을 구했을 때 걔네들이 8이다 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경우를 한번 따져볼게. 3장 뽑을 건데, 먼저 사실 자연수의 분할이기도 한데 합이 8이 되는 경우를 봅시다. 그럼 뭐야? 1, 1, 6. 일단 순서 신경 쓰지 말아봐. 됐지, 이거. 근데 어차피 동시에 뽑을 거니까 괜찮죠? 그 다음 또 1, 2, 5 이렇게 뽑아도 되겠네. 오케이. 1, 3 그 다음에 4 이렇게 뽑아도 되겠네. 근데 5까지밖에 없는데 6은 안 되잖아. 다시 1, 1, 6 안 되고 1, 2, 5 되겠지. 괜찮지. 1부터 5까지 있어. 그 다음에 1, 3, 4 되겠지. 그 다음에 2, 2, 3 되겠다. 2, 4 되겠지? 그치. 그치? 그 다음 2, 3, 3 되겠다. 그치? 더 이상은 없다. 괜찮습니까? 괜찮을 거야, 여기까지. 자, 그랬을 때, 이 4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어. 자, 이제 1, 2, 5 원장님이 처음에 아무리 쳐다봐도 없어. 이게 문제가 원래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다음 페이지는 답이야. 문제가 이 1들 있지, 1들. 이 1, 3장이 사실은 구분이 가능한지 구분이 불가능한지에 따라서 문제가 완전 달라지거든. 그치? 일단 보통 문제에서 단 같은 공은 구분이 안 된다.
혹은 같은 숫자가 적혀 있는 카드들은 모양과 크기가 같다.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 거야, 사실. 그치? 그런 말이 없잖아. 그러면은 일단 다른 거 취급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좀 명확하게 좀 써줬어야 돼. 모양과 크기가 다르다. 혹은 구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따라서 만약에 안 써져 있잖아. 구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얘가 1A, 1B, 1C 이런 식으로 얘네끼리 구분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게 만약에 헷갈리잖아? 그러면 그냥 서로 다른 거라고 생각해. 알겠지? 원장님이 과감하게 말할 수 있어. 문제에서 아무 조건이 없잖아? 그럼 서로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 만약에 같은 거면 무조건 써줘야 돼. 문제에. 같은 거라고. 알겠지? 자,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뽑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총 15장이 다 다른 거야, 카드가. 따라서 15장 중에서 몇 장 뽑을 거야? 3장 뽑을 거야. 그지? 그런데 그 중에서 1에서 1장, 2에서 1장, 5에서 1장 뽑는 거잖아. 1은 3개 있잖아, 종류가. 따라서 3C1, 또 2도 종류 3개 있잖아. 3C1, 5도 종류 3개 있잖아. 3C1.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괜찮겠지? 그리고 또 요 경우에서 요 확률을 구해볼게. 마찬가지 15C3 분의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3C1 그 다음에 또 3C1 3 3개 중에 하나 또 4 3개 중에 하나니까 3C1 이렇게 되겠지.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거는 좀 좁을라나 여기? 좀 작겠다. 그치? 괜찮을라나? 요거는 요 아래다 쓸게요. 그럼 요거 15C3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이 3개가 있잖아. 그 3개 중에 2개를 뽑는 거야. 따라서 3C2가 되겠지. 그리고 4, 3개 중에 하나 뽑는 거니까 3C1이 되겠지. 자,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15C3분의 마찬가지로 2 하나 뽑는 거니까 3C1, 3은 3개 중에서 2개 뽑는 거니까 3C2 이렇게 이것도 8이 되고 이것도 8이 되고 이것도 8이 되고 이것도 8이 돼. 얘네들을 다 더해준 게 분모가 되는 거고 그때 조건부 확률이지. 그때 꺼낸 3장의 카드가 1이 적힌 카드가 한 장만 있는 경우야. 따라서 분자에는 뭐를 써주면 되는 거야? 분자에는 이걸 1이라고 하고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 4번 케이스라고 했을 때 1 한 장 있는 거는 얘하고 얘 있잖아. 그지? 따라서 1번하고 2번 이렇게 분자에다 써주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 괜찮겠지? 계산하는 과정에서 분모에도 전부 다 분모에도 15C3이 있고 분자의 분모에도 15C3이 있겠지? 따라서 15C3은 신경 안 써도 돼. 따라서 1번을 그냥 27이라고 생각해. 그 다음에 2번 여기다 쓸까? 여기다 쓰자. 그 다음 2번도 마찬가지로 27이라고 생각해. 그 다음 요거는 3번은 분모는 날라가서 그냥 9라고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9. 그 중에서 얘랑 얘만 답이 된다고 1이 하나 있는 거. 따라서 27 더하기 27. 이렇게 조건부 확률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정리해주면 답 나올 겁니다, 이거. 따라서 좀 명확하게 주어졌어야 되는데 명확하게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1끼리 서로 다른 카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얘들아 조합은 서로 다른 경우에만 쓸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자, 4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나오나 했지? 표준 정규분포 이거 안 나온 학교 없어. 무조건 나올 거야. 올해도 11개 대학교에서 다 나올 겁니다, 이거. 자, 보면은 지금 몇 명이야? A학과에서 5명을 뽑는데 500명을 지원을 했대.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다음 문장을 보니까 1차 합격자 문제야. 1차 합격자로 2배수를 선발하는데 얘들아 원래 최종 합격자가 5명인데 1차 합격자에서 2배수 뽑는데 그럼 10명까지 합격인 거잖아. 500명 중에. 즉 500명 중에 몇 등 안에 들어야 돼? 500명 중에 10등 안에 들어야지 1차 합격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얘는 50분의 1, 즉 0.02 안에 들어야지 합격인 거고 끝났어. 바로 날아갈 거야. 그럼 여기가 커트라인이 몇 점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얘가 0.02의 확률을 가져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 절반은 0이니까 여기 넓이가 얼마가 돼야 돼? 0.5에서 0.02 빼서 0.48이 돼야 돼. 그런데 표를 보니까, 표 어딨어? 표를 보니까 0.48이 나오는 값 보니까 표준 정규분포는 2네. 따라서 이 값을 표준화 시켜주면 2로 바뀝니다. 라는 얘기야. 표준화 시켜주는 공식이 뭐야? 시그마분의, 시그마가 얼마야? 시그마가 11에 시그마분의 우리가 구하는 점수에서 평균을 빼. 그게 표준화 된 게 얼마가 되면 돼? 2가 되면 돼. 끝났잖아.
맞지? 양변에 10 곱해주고 20이지? 67이 넘어가면 정답은 87이 커트라인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87이었죠. 87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진행을 할 거예요. 매일 진행을 할 거고 뭐 궁금한 게 있는 친구들은 원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뭐 어차피 핸드폰 번호 다 공개가 돼 있으니까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최선을 다해서 시간 짬 나는 대로 그날 안에 연락을 드릴게요. 바로 연락을 드린다고는 말을 못해도 어떠한 문제 질문이든 입시에 대한 질문이든 부모님이 질문하든 학생이 질문하든 문자 남겨놓으면은 바로바로 그날 안에 바로바로는 못하더라도 늦어도 그날이 가기 전까지는 아니다. 맨날 요새 11시에 찍고 있으니까 그 다음날이 가기 전까지는 꼭 답변을 하고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내일도 마찬가지로 기분 좋게 그 영상 참고해서 미리 문제 풀어보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은 너희들을 원한다. 안녕.